다음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깡통 전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관련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경기 인천 지역 전세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전세 임대 중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의 역전세 위험 가구가 68만 세대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이 전세입자의 56%에 달하는 40만 호로 가장 많고 서울도 27만 호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많은 깡통 전세 주택도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인천은 4만 3천 세대로 전체 전세 계약의 6% 수준이고 서울은 1.3% 수준인 7천 세대 정도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깡통 주택 중에선 보증금이 매매 가격보다 2천만 원 높은 집이 약 65%로 가장 많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전세 주택은 현재의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5천만 원 많은 집이 53%로 가장 많고 1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집도 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깡통 전세와 역전세 주택의 계약 만기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30% 정도씩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 상환 부담으로 주택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면서 피해 복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에선 전세 피해자들의 보증금 복구를 위해 주택 협동조합이 설립됐는데요. 예상되는 운영 수익 등을 볼 때 피해 금액의 93%까지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동탄 전세 피해자로 구성된 탄탄주택 협동조합이 설립 절차와 피해 주택 매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조합 측은 해당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진행해 피해 보증금의 약 93% 정도를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3%까지 피해 금액의 93%까지 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그 피해자들의 이제 피해를 복구하는 방식보다는 그래도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는 것이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섰고요. 조합 측은 매매 시세의 90%까지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머지 10%는 월세나 반전세 등의 임대 수익을 통해 장기적으로 복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매매 가격 수준까지는 최장 8년에서 10년 정도면 보증금 복구가 가능하고 매매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전체 피해 조합원의 절반 정도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기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대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임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자금은 은행권의 장기 저금리 상품이나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합 측은 운영이 안정을 찾을 경우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피해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탄에서 이렇게 첫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또 새롭게 발생되는 지역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좀 검토가 되고 생겨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현재 18명이며 추가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기존 동탄 전세 피해는 물론 추가로 발생한 전세 피해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전세 위험 가구가 늘어난다는 건 전세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시한폭탄이 된 수도권 역전세 문제, 취재를 한 박일국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 피해 문제 정말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인천 지역 전세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 상황이다. 이런 예. 내용은 정말 좀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상태라면 앞으로 좀 어떤 상황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경기 인천은 말씀하신 대로 56%, 서울은 48%가 역전세 위험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모수가 뭐냐 하면 현재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세 계약 중에 있는 집의 절반이 좀 넘는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 절반이 좀 넘는 집이 역전세 위험에 있다. 네. 서울은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 이렇게 역전세 위험에 있다라는 건데 역전세라는 것은 현재 전세 보증금이 2년 전에 계약한 거겠죠. 지금 이제 만약에 만기가 된다면 현재 전세 보증금이 현재 전세 시세보다 높아서 만약에 계약을 갱신하려고 한다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에 있는 집. 그런 집이 경기 인천은 절반 정도, 절반이 좀 넘는 수준이고 네. 서울은 절반이 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한국은행이 또 덧붙여서 이야기해 놓은 게 뭐였냐면 요 데이터를 낼 때 그 자료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실거래 신고를 한 내역을 가지고 데이터를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이 현재는 의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계약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데이터가 수집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서에 언급을 해놨고요.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또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 하면 이 역전세 상황에 있는 집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같으면 여러 집 중에 한 집을 이제 팔아야 된다든가 그래서 보증금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 돼서 만약에 이것들이 매물로 나올 경우에는 집값 하락, 매매가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제 앞에 기사를 보니까 그 보증금의 차이가 예. 집을 이제 팔아도 예. 이 전세 보증금과의 차이가 좀 꽤 큰 걸로 지금 나오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금액이 다 나와 네, 있죠. 금액이 좀 예. 꽤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의 특징이 뭐 역전세, 그다음에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금액으로 이걸 지금 발표를 했다는 건데요. 먼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데이터를 좀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요건 이제 깡통전세 위험가구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거죠.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 56%, 예, 서울 같으면 40% 정도가 지금 위험가구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 이제 나오는데요. 보면 자 역전세부터 좀 보겠습니다. 역전세 보증금이 지금 현재 시세보다 너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갱신을 해야 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 지금 53%는 5천만 원 이하. 이 정도면 그래도 요즘에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한 달에 얼마씩 역월세라고 하죠. 네네. 또 역월세로 얼마씩 줘가면서 좀 버텨볼 만한 것이 한 53%. 네. 그다음에 22% 보면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자, 이 정도면은 사실 좀 대출을 해야 되겠죠. 역월세로 버티기에는 조금 힘든 금액이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좀 심각한 수준. 5집 중 한 집은 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역전세보다 더 심각해서 이제 집을 팔아도 힘든 집들. 깡통주택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하는데요.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주기가 힘든 집들인 거죠. 이런 경우 집을 팔았을 때 얼마가 부족하냐? 65%는 2천만 원 이하. 한 2천만 원 정도만 어디서 뭐 빌리거나 뭐 대출을 하시거나 하면 보증금은 돌려줄 수 있는 집. 네. 그런 집이 65%. 그다음에 똑같이 22%죠. 저거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그러니까 저거는 그 뭐 신용 대출로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좋은데 네. 그러기엔 금액이 좀 커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 정도 집들은 어딘가에서 또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금융적으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화성 동탄에서는 이런 그 전세 피해를 복구를 하기 위해서 주택 협동조합이 등장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세 피해가 요즘 확산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 협동조합, 동탄 협동조합은 그 문제가 된 집을 인수만 지금 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세 피해자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집주인에게 일단 집은 인수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제 인수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대금을 준 건 없고요. 네. 그냥 등기만 이전한 거죠. 그래서 전세금만큼 시세를 쳐서 인수를 했습니다. 협동조합이. 그래 놓고서 이제 새로 집주인이 협동조합이 된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조합원이자 세입자인 지금 현재 조합원들한테 새로운 전세 계약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보증금은 시세, 매매 시세의 90%.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다. 매매할 때 1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9천만 원. 이렇게 네. 된 이유는 지난 5월 이후에 허그에서 주택보증에서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을 받을 때 매매 시세의 90%까지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 90%에 맞춰서 보증금을 책정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세 보증금이 예. 매매가보다 높은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억짜리 집인데 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 1,000이다. 그럼 1,000만 원만큼 매매 시세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요 1,000만 원만큼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손실로 보고 지금 협동조합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 10%만 복구가 가능하다. 그런 이렇게 거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한 90%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면은 9천만 원까지는 일단은 공사를 통해서 담보가 되니까 그건 놔두고 나중에 10% 정도만 그 복구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이 돼 있는데요. 이 10%를 어떻게 복구를 하느냐라고 하면 이 기존에 있었던 집들 주인에게 매입한 집을 계속 임대 뭐 반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임대 수익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살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 이제 내보낼 것인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90% 매매 시세 90%로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결혼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해서 나가셔야 되는 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당장에 이제 보증금을 줄 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거는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저금리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그 초기 운용 자본을 빨리 확보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하고 집이 비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 수익을 돌리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대체로 빠르면은 어쩌면 5년 정도 안에는 그 복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8년 정도 조합에서는 좀 여유 있게 10년 안에는 복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복구를 하는 것보다 좀 나은 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뭐 수수료 등 이런 부대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유찰이 되거나 하면 네. 굉장히 많이 깎이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매매 시세의 한 60%에서 70% 수준의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 손실이 시세보다도 30%에서 많으면 40%까지는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방식이 오히려 매매 시세만큼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는 손실액이 좀 많이 큰 편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네. 들어가고요. 한번 이제 유찰이 되면은 살 사람이 없어서 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찰이 되면 15%씩 이렇게 깨지고 빠집니다. 금액이. 그래서 두 번 유찰되면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 시세만큼 그 확보를 할 수 시간은 좀 걸리죠. 뭐 길게 10년까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 돈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세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예. 이 협동조합을 통한 해결이 그 다른 사례들도 모두 좀 적용이 가능할까요? 모두 적용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 선순위 채권이 없어야 됩니다. 뭐 앞에 무슨 근저당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실 이 방식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집을 인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이 쉽지 않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 피해자들, 그러니까 조합원으로 들어갈 전세 피해자분들도 뭐 연령대가 좀 비슷하다든가 형편이 좀 비슷하다든가 그래야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돈을 이제 나눠 가질 때 적립금을 나눠 가질 때 서로 총회를 통해서 이거 의사를 다 합치를 해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형편이 다른 분들이 많으면 사실 그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형편이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선순위 채권이 없으면 이런 방법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동탄에서 새로 또 100채 정도 또 전세 사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또 어쩌면 또 해당 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협동조합을 통한 또 해결 방법도 있고 지자체들도 이 전세 피해를 좀 이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예. 지원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계약 만기를 앞둔 분들 중에는 정말 내가 이 피해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이 피해 지원센터 언제쯤 가보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보통 이제 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보통 집주인들한테 한번 전화를 하게 돼 있죠. 이제 갱신할지 뭐 나갈지 이제 의사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요번에는 한 달 정도는 조금 더 일찍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만기 한 4개월 전에는 결정을 하셔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뭐 문자를 보내시거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시고 상황에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데 뭐 연락이 없다, 이게 뭐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바로 피해 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시거나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연락은 됐는데 뭐 금액이 이렇게 잘 협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럴 때도 어떻게 대처할지 좀 고민이실 텐데 지원센터에 가시면 거기 변호사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못 준다는 식으로 뭐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당연히 무조건, 가서 신고를 네. 하셔야 되는 거겠죠. 예. 네. 이게 이제 그 돈이 좀 없어요. 좀 돈이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식으로 그런 얘기할 수 케이스가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문자 메시지나 뭐 내용 증명이나 모든 걸 통해서 확실하게 집주인한테 전달하시고 만약에 문자 메시지로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답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난 보증금 얼마 이상에는 난 재계약을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난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증금 돌려주세요. 언제까지 돌려주세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 뒤에 네 알겠습니다라든지 집주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못 받는다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십시오. 근데 만약에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이게 반송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받질 않고 집주인이 받지 않고 반송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무자본 갭투기라든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센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고를 하시면 전산망으로 확인을 해서 이분이 무자본 갭투기 상태인지 아닌지를 갖다 확인해 줄 수 있거든요. 보통 그 세입자가 집주인이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세 피해 뭐 최악의 경우라면 예. 그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잖아요. 경우죠.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집에서 나가지는 않는다, 이사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 집주인한테 돈을 받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집에 계속 살게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러면 이런저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뭐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이자가 계속 나가는 나가고. 손실이 네. 있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손실금도 나중에 집주인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집에 계속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법률상으로는 이제 법원에 가서 지급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뭐 이 과정이 생각보다는 조금 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담센터나 이런 데 가셔서 이제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을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준다든가 이런 경우 해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집주인의 통장이 압류되거나 보통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돌려주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약 만기되는 날 이사 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획을 하실 때 집주인이 돈을 못 줘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계약 만기 이후에 한 달이 지나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 그 다음에 청구하고 나서도 언제 돈을 받을지 그걸 또 보험회사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돈 돌려주세요라고 한 달 뒤에 그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을 보통 알아보고 다니세요. 그래서 집을 비워주고 나가는 이사 가는 날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도록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계약 만기 이후에 최소한 한 달, 그다음에 한 달에서 또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기간 뭐 보통 저희가 한 2달 정도는 2달 잡지 정도는 않습니까? 보죠. 네.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는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대처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자녀들 뭐 전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보증보험도 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그렇죠. 한 달 정도는 이제 기다려보고 확인을 해야만 그때부터 절차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허그에서 거네요. 절차에 네. 들어가는 것이 한 달 뒤다. 예, 그때부터 언제 돈을 받을지 이제 허그에 신청하면서 자기도 집을 알아보면서 이사 갈 집에 그 잔금을 치르는 날, 그날 이사 가는 날인 거죠. 그날 동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좀 같습니다. 여유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